자, 리플 오늘 밤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최종 점검입니다. 제가 앞서 영상에서 오늘 대략적인 상황 그리고 예측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제 관점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제발 이 말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말이 뭔지 영상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잭슨홀 연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그렇게 트럼프가 압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연준에서는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연준 의장이 오늘 밤 연설에서 이 말만 하지 않는다면은, 이 말 말고 저 말을 하게 되면은 깜짝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과 저 말이 뭔지 콕 짚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 밤 XRP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대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자, 현재 리플 XRP 자 보시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리에 있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자 이렇게 쭉 자 이런 걸 도지 캔들이라고 하죠. 자, 윗꼬리 아랫꼬리 길게 달면서 자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캔들을 말합니다. 자, 붉은색으로 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면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강하다. 자, 일봉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도지 캔들이 만들어지고요. 자, 시간봉으로 봐서 흐름을 잘 살펴보면은 지금 4,000원 라인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이 말은 뭐냐? 4,000원 라인까지 오게 된다면 누군가 물량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렇게 움직이다가 자,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다시 일봉으로 봤을 때 자, 스토캐스틱 RSI 같은 경우에는 자, 지난번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기 직전 자,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서 쭉 과매수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가격 상승이 나왔었죠. 자, 한동안 이렇게 나오다가 최근 조정에서 잠깐 과매도 구역으로 내려왔고요. 지금 현재 다시 쭉 올라가면서 다시 가격 상승이 일어나다가 또다시 과매도 구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또 다른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깜짝 반등이 나온다면 자, 그동안에 반영되었던 자, 악재 해소, 악재 소멸과 함께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저 말이 나온다면 시장은 큰 폭으로 자, 시장은 급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 말은 뭐고 이 말은 뭔지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좀 참고 듣다 보면은 아, 이런 말이구나 느낌이 팍 오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몇 날 며칠 준비했던 걸 여러분들은 단 몇 분 만에 중요한 사항들을 아시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일 겁니다. 뉴스나 또는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 아, 이거지 하면서 바로바로 더욱더 깊은 통찰과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자, 그럼 조금만 참고 저를 믿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제가 꽤 많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밤에 있을 자, 잭슨홀 미팅 연설에 대한 프리뷰입니다. 자, 미리 보기죠. 자, 잭슨홀은 미국 와이오밍주에 위치한 아주 깊은 골짜기죠. 자, 매년 8월에 자, 여기서 경제 심포지엄이 열리는데요. 자, 이번 2025년 잭슨홀 경제 정책 심포지엄에는 8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전환기의 노동시장, 인구구조, 생산성, 그리고 거시 경제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행사의 중심은 오늘 저녁에 있는 바로 우리나라로는 저녁이고요. 자, 미국은 아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입니다. 이 연설 제목은 경제 전망과 프레임워크 검토인데요.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은 긴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올해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5년 전이었죠. 2020년 잭슨홀에서 연준은 페이트, 자, 유연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것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당시 저물가가 중심 이슈였는데요. 이후 몇 년간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어졌죠. 이번 심포지엄은 자, 페이트, 자, 사실상 제 역할을 잘 했는지, 그리고 연준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준으로 2% 목표를 운영할 것인지 가늠하는 계기가 될 건데요. 즉, 이 페이트는 연준이 어떤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준이 항상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2%대는 뭐냐면 건강한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보다 높으면은 과열됐다고 보고요. 이것보다 낮으면 침체됐다고 보는 겁니다.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건강할 때 나오는 인플레이션을 2%라고 잡은 겁니다. 그래서 2%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FAIT, 페이시란 2020년 8월 연준은 새로운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는데요. 5년 전 바로 이맘때입니다. 플렉서블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에서 유연 평균 물가 목표제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때 보도자료를 잠깐 보시면 2020년 8월 27일이죠. 자, 장기 목표 및 통화 정책 전략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통화 정책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번 바뀌는 게 아니죠. 자, 그때 당시 통화 정책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수정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문서고요. 자, 이를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물가가 2%대를 지속적으로 밑돌았을 때는 한동안 2%대를 약간 웃도는 상태를 허용해서 평균적으로 2%를 맞추면 된다라는 접근법입니다. 자, 이에 대한 배경은 2010년대 지속적인 저물가 시대, 즉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거 이후에 거의 10년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파란색이 물가 상승률이고요. 이 빨간색이 2% 기준 물가를 표시를 한 건데요. 자, 2008년 금융위기 이 이후에 계속해서 2% 밑에 움직였죠. 자, 그래서 이 페이스를 적용해서 물가를 좀 올려야 되겠다, 인위적으로 올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자, 이렇게 한동안 물가가 기준 목표치인 2%를 밑돌았기 때문에 또 한동안은 계속해서 물가가 어느 정도는 2% 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평균적으로 2%대 수렴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연준 스태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한 게 연준 스태프 보고서입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바로 이거죠. 자, 이 안에는 중요한 핵심적인 문구가 있는데요. 자, 제가 페이지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직접 읽어드리지는 못하고요. 내용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페이스는 정량적 규칙으로 구현하면서 과거 4년 또는 8년의 평균 산정 기간을 설정을 한다. 그러면서 4년 또는 이 8년의 이 평균 물가, 이것을 계산해서 2%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하면 보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4년에서 8년이라는 기간이고요. 이거는 정량적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틀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페이스는 현재 물가 수준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평균 산정 기간이 길수록 과거의 하방 편향이 올해 평균에 반영돼서 보정이 완만하게 진행된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말하면 산정 기간이 짧으면 보정 기간도 빠르게 완료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즉, 반대로 산정 기간이 짧으면 보정 기간도 빠르게 완료될 수 있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페이과 FPLT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FPLT는 플렉서블 프라이스 레벨 타겟팅 해가지고 유연 물가 수준 목표제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자, 유연 물가 수준 목표제 같은 경우에는 물가 편차를 누적해서 계속해서 보정을 쭉 합니다. 자, 기간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페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 또는 8년의 산정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5년 8월 현재는 이 페이 도입 이후에 5년이 경과된 시기죠. 2021년부터 인플레이션이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이후에 점진적인 둔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 기간 2%를 상회하는 물가가 관측되었죠. 자, 이제 평균 8년 평균 산정 기간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2010년대 저물가 기간 중에서 상당 부분이 바이곤, 즉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8년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포함됐던 기간이 점점 배제가 되고 새로운 기간이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바이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빠진 기간이 이렇게 돼서 평균 계산에서 제외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저물가였던 기간이 제외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1년 이후에 높은 물가가 평균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 연준 스태프 규칙의 평균 산정 기간을 적용하게 되면은 과거에 이렇게 물가가 낮았던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동안의 물가 상승에 대해서 참아왔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하는 것을 참아줄 수 있는지,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가 상승률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요. 자, 금융위기 2008년 이때부터 해서 쭉 2%대를 밑돌았죠. 계속해서 거의. 그러다가 2021년 코로나 이후에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서 거의 이때는 제로금리였죠. 자, 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침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양적 완화와 코로나 때 양적 완화와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포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 상태입니다. 현재 물가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2025년 자 데이터가 6월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6월 기준으로 자, 근원 PC 물가지수를 봤을 때 한 2.8%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직전 몇 개월간의 추이를 보면은 자, 어쨌든 3월부터 6월까지 모두 자, 2% 기준은 넘었죠. 자, 이 데이터 말고 연준의 공식 전망을 함께 검토를 해보면 더 명확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2025년, 2026년, 2027년 이렇게 예측치가 나왔습니다. 2025년에는 3.1, 그리고 2026년에는 2.4, 2027년에는 조금 더 낮아진 2.1로 물가 상승률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2025년 FOMC 경제 전망 요약입니다. 이거는 SEP. 자, 여기서도 향후 한 2, 3년간은 물가가 즉시 2%대로 떨어진 게 아니라 2% 위에 있죠. 점진적으로 조금 낮아진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이 평균 산정 기간 틀로 보면은 자, 2025년 끝, 그리고 2026년, 2027년 뒤로 갈수록 이렇게 있죠. 그렇다면은 물가 상승률이 낮은 이 기간은 바이곤, 즉 산정 기간에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외되고, 자, 이렇게 높은 수준에 있는 물가 상승률에 있는 기간이 계속해서 포함된다는 얘기는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체적인 평균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자, 2%대보다 낮아야 평균이 낮아지는데 2%대보다 계속해서 높기 때문에 물론 조금은 낮아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평균을 내면은 기준으로 잡은 인플레이션 2%대를 무조건 넘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자,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2024년 분석에 따르면 자,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자,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예측을 해왔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을 예측을 해왔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지나고 났을 때 확인을 해보면 다 이렇게 높았습니다. 즉, 연준이 실제 물가 상승률보다 좀 낮게 예측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자, 앞서 나왔던 이 연준의 전망치 이것도 자,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높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검토를 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한데요. 현재 시점에서 4년 또는 8년 평균 모두가 2%에 근접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거하고요. 자, 셉 전망대로라면 이러한 상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과거에 예측했던 이 오류를 봤을 때도 실제 물가가 전망보다는 더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뭔가 지금 싸한 느낌이 나죠. 이대로라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할까요? 자,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과 저 말 나오는데요. 자, 이번 연설에 있어서 자, 이번 연설의 제목이 경제 전망과 프레임워크 검토라고 그랬죠. 자, 프레임워크 검토, 즉 지금까지 5년 동안 진행해왔던 이 페이스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검토한다는 얘기죠. 즉 틀을 꿀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상회 허용 문구의 조정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페이시 아까 전에 자, 이런 말씀 드렸죠. 자, 기준 물가 상승률 2% 이 아래를 한동안 하회에 있다면 한동안은 2%를 넘어도 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다, 허용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상회 허용 문구를 조정, 즉 조정에는 제한이 있고요. 삭제가 있겠죠. 자, 이미 허용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엔 반대의 경우만 남아있겠죠. 조정을 한다면. 자, 제한이다 하면은 자, 어느 정도 수준 이하는 해주는데 그 이상은 봐주지 않겠다. 또는 자, 이렇게 허용되는 것 자체를 아예 없애서 지금 자, 이런 거 자, 지금 과거에 이렇게 아무리 자, 이렇게 하회했어도 지금 상태가 나쁘다면 자, 이것은 정책에 바로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겠죠. 자, 이거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금리 인하가 좀 어렵게 되는 상황이죠. 즉, 이 말은 바로 상해 허용 문구의 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오면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봐서는요. 자, 두 번째는 2% 목표대의 이 대칭성을 명확화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현실적으로 2%대는 너무 기준이 낮다 이런 얘기죠. 즉, 이 프레임워크를 조정하는데 시장의 기대와 그리고 실제 시장하고의 간극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절을 해야 된다. 즉, 2%가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 기준 인플레이션은 뭐 3%대로 하자. 자, 이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높게 올라와도 허용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태에서도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자, 이게 이 말이었으면은 이게 저 말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얘기를 할지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자, 이거는 뭐 보조적으로 소통을 잘 하자 뭐 이런 얘기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 페이스는 도입된 지 5년이 경과를 했지만 실제 이 경제 환경하고 이 페이스를 처음에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서 적용시켰던 때와는 정말 상황이 많이 다르고 실제로는 반대로 많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의 이 프레임워크 간의 이 간극 조절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걸 수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어떤 말이 이 말이 나올지 저 말이 나올지 확정 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좀 싸한 암시는 있었습니다. 자, 이 페이스에 대해서 철회를 하고 상해 허용 문구를 재검토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2.5에서 2.6 수준으로 목표치보다 높게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고용시장은 둔화 신화를 보이고 있어서 연준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연준이 2%대 기준 인플레이션을 정해놨는데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자꾸 관세 얘기를 하면서 자,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인플레이션은 상승을 자꾸 유발하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가 이런데 오히려 더 내려야 할 판인데 자꾸 오르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금리 인하를 하라고 압박을 해도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최근에 발표된 이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용 지표가 둔화 신화를 보이게 된다는 것은 경기 침체의 증상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즉, 경기 침체 플러스 물가 상승률은 계속 높아진다면 인플레이션이죠. 자,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됩니다. 즉, 성장은 없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금리 인하를 해줄 수도 없는 거고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상회 허용 문구를 약화시키거나 제거할 경우에는 금리 인하 압박이 완화되는 거죠. 즉, 자, 인플레이션이 2%를 초과할 때 연준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물론 이 평균적인 뭐 기간을 산정해서 평균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는 없어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정책 접근이 가능하고요. 자, 빨리빨리 시장 신호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되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실망 매물, 단기 투기 자금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조금은 아픔을 겪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시장이 건전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고요. 자, 만약에 저 말, 즉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에서 3%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 즉각적인 금리 인하 조건이 마련이 되면서 금리 인하 정당성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됐을 경우에는 더 적극적인 완화 정책을 바로 실행 가능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나오면 즉, 저 말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는 바로 엄청난 호재로 작용하면서 가격 반등이 바로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대신 인플레이션 위험은 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밤 이 말이 나올지 저 말이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큰 겁니다. 물론 약간 이런 뉘앙스는 풍기긴 했는데 뭐 지금 경제 상황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시장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 데이터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현재 기준 이 2% 상승률 인플레이션보다 이 높은 상태는 금리 인하 제약 조건이죠. 최근에 시장은 고용 악화를 우려해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프레임워크 변경으로 인플레이션 관리가 우선순위다 이런 신호가 약간 있으면서 기대감이 꺾이면서 어쨌든 시장이 약간 최근에 조정이 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이러한 부분은 가격에 선반영되었다. 어느 정도는 선반영되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프레임워크를 변경하면서 인플레이션 제약 요인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약간 눌렸다가 점차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기존에 가격에 이미 반영이 돼서 악재 해소다라는 평가가 있게 된다면,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 자 이걸로 더 높게 평가를 받는다면, 자 이 눌리는 폭이 줄어들거나 또는 그냥 약하게나마 바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발표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마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자 눌렸다가 올라가거나 횡보하다 올라가거나 또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은 금리가 뭐 인하되든 조금만 인하되든 동결되든 자 우상향하는 과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심각하게 뭐 시장을 떠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만약에 눌렸다가 올라가는 것을 대비해서 자 매도 매수 이렇게 하실 분들은 자 이렇게 눌렸다가 올라갈 때 어디까지 눌릴지 이 부분은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칫 타이밍 놓치면 팔았는데 자 못 잡고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생각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가거나 또는 바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팔았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는 감수하고라도 대응을 한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일정 기간 동안에는 자 우상향 할 거라는 쪽에 저는 걸고 있고요. 자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던 트레이딩뷰 지금 현재 상황을 잠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면요. 자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이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죠. 자 이것은 채권 가격이 반대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것은 안전자산인 채권 쪽으로 그래도 자금 조금 몰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아까는 롱포지션에 대한 롱포지션이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약간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자 여기까지였는데 지금은 조금 내려갔습니다. 자 롱포지션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선물 가격도 자 내려가고 있죠. 자 아무래도 지금 롱포지션에 대한 비중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미리 조금씩 조정에 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진 않고요. 자 오픈 인터레스트, 자 미결제 약정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관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결제 약정 또한 지금 많이 내려갔다가 지금 살짝 올랐다 다시 내려가는데요. 지금 기관과 대형 투자자들 같은 경우 중립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좀 관망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당히 밑으로 많이 내려갔죠. 그리고 바이셀 이 비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는 1 근처였다가 잠깐 또 이렇게 1로 넘었다가 다시 1 밑으로 떨어졌죠. 아무래도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펀딩비를 봤을 때는 그래도 롱 포지션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자 이 정도 선에서 방어가 되지 않을까. 자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자 여기서 적극 매수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자금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자 3,700원 언저리에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는 마인드로 자 매수 예약 걸어 놓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실시간으로 대응을 같이 좀 해보고 싶다. 제가 대충 계속해서 타점 같은 거라든지 대응 방법은 안내를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직접 하실지 마실지는 자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런 공개 영상에서는 자 확실하게 어느 자리에서 사고 팔고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영상은 편집하고 올려보내면 시간이 걸려서 그때 상황이 달라지면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저는 절대 뭐 타점을 미리 알려드린다든지 가격대를 콕 집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건 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자 오늘 밤뿐만 아니라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XRP 리플에 대한 실시간 대응 관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자 제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자 GP의 특급 정보 간편 신청 링크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클릭하시면요. 자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요. 실시간 대응 정보 선택을 하시고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실시간 대응 정보 신청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지금 당장 뭐 XRP 뿐만 아니라 시총이 높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작스럽게 하루에 뭐 몇백 퍼센트 펌핑이 나오지 않고 꾸준하게 저점을 올려가면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보유할수록 수익이 커지죠. 더군다나 대형 호재를 앞두고 있는 XRP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대형 호재가 충분히 가격에 반영될 때까지는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하루 이틀 일주일도 아니고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당분간 수익적인 부분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XRP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그러겠죠. 자,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제가 진행하고 있는 100일의 기적 3기 잠깐 보시면요. 자, 오늘 오전에 서싱트 프로브코인 추천을 해드려서 7%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100일의 기적은 50만 원으로 시작을 하죠. 자, 지금 보면 수익이 굉장히 작아서 언제 돈 버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100일 기적 지난번 진행했던 2기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날 시작을 해서 30일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도 자 보시면 50만 원으로 시작을 해갔고요. 30일차 됐을 때 1765만 원까지 계좌 불렸고요. 자, 이때도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평균적인 10% 내외 수익률을 가져왔고요. 물론 손실 볼 때도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꾸준하게만 하면은 충분히 수익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간에 비는 날짜들도 있죠. 저희는 평일만 운영을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쉬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렇게 수익 잘 났죠.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익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3기 출발 나쁘지 않고요. 자, 지난번 시장이 좀 눌렸을 때, 자, 이때는 뭐 거의 본전치기 했죠. 그리고 나서는 오늘도 오후 들어와서는 시장이 좀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정도만 수익 보고 딱 찍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매도하고 나서 계속해서 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여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는 있는데요. 자, 우리는 매도했으니까 상관없죠. 자, 보시면 여기 고가가 제가 딱 말씀드렸던 1645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죠. 자, 저는 자 이렇게 다 움직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차트를 그려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자 이렇게 영상을 남겨놓습니다. 자, 100일의 기적 4일차 자 보시면은 자 서싱트죠. 자, 이때 아직까지 목표가 도달 전이었고요. 시간을 보시면 9시 42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때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어떻게 타점을 잡았는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잠깐 보시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 종목으로 서싱트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서싱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영상까지 만들면서 여러분들께 안타 수익 내드렸던 종목이죠. 자, 최근에 자 다시 한번 서싱트 바닥 구간에 들어오면서 자 이번에도 단타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추천을 드렸고요.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시간대죠. 자, 8시 좀 지나서 추천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 새벽에 잠깐 눌렸던 이 가격대 1533원에 매수, 그리고 자 오늘 새벽이었죠. 자, 잠깐 터치를 하고 조정을 받았던 이 구간까지 다시 한번 터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약간 아래 매도가 잡아드렸습니다. 1645원이고요.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게 잡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늘 그냥 안전하게 수익 내고 나오는 게 목표고요. 자, 8% 약간 안 되게 잡았는데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3%가 좀 안 되는 자 3대 1보다도 조금 낮죠. 손익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오늘도 매매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일봉이 바뀌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서싱트 매도 완료되면은 여러분들께 매도 인증, 수익 인증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자, 만약에 시장이 갑자기 꺾인다, 오늘 밤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시장이 조금 경직된다 이러면은 중간에 매도가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공지 확인해서 발빠르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신 바처럼 다 올라가고 나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자 실제로 추천을 해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중간에 목표가 도달 전에 영상으로 남겨놨죠. 자, 이렇게 저는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있고요. 1645원 제가 추천드렸던 그 가격대 딱 찍고 귀신같이 내려왔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찍고 내려왔죠. 자, 약간 이럴 때는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자, 약간 위험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1% 나왔던 게 거의 비슷하게 갈 뻔하다가 약간 모자라서 쭉 조정을 받고 나서 결국은 본전치기로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안전하게 갔습니다. 자, 차트 영상만 잊지 않고 실제 추천드렸던 내역까지도 같이 모두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시 43분이죠.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58분입니다. 수익 인증 영상 제가 중간에 찍어서 영상에 추가를 했고요. 자, 조금 전에 찍은 영상 잠깐 보시고 또 중요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 백일의 기적 3기 4일차 종목 추천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자, 오늘 22일 금요일이고요. 자, 오전에 8시 10분쯤에 종목 예고 드렸고요. 그리고 15분에 서싱트 프로브코인 매수 매도 손절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9시 좀 넘어서 9시 한 50분 정도 그때 슈팅이 나오면서 매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빠르게 수익 챙겨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7% 수익 가져왔고요. 딱 그 7% 지점까지 찍고 다행히 매도가 돼서 안전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자, 오늘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 밤엔 중요한 일정이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공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셨죠? 자, 매수가 1533, 매도가 1645, 자, 손절가 1490원. 좀 가려졌는데요. 자, 이렇게 한 번에 매수, 매도, 손절가까지 안내를 해드리고요. 더군다나 시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업무 시간, 자, 9시 시작 전에 그리고 업비트 기준으로 일봉이 바뀌기 전에 여유 있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매수, 매도 예약해 놓으시면은 중간중간 차트 보실 필요 없으니까요. 편하게 매매 진행하실 수 있고요. 자, 백일의 기적 진행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 전화번호도 똑같이 등록을 해놓고 문자가 잘 가고 있는지 똑같이 받아보면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 인증 이걸로 대전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저는 자, 말뿐인 그리고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을 통해서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자, 사후적인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다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서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진짜 실제로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중간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지 그 방법까지도 알려드리고 있죠. 자, 아무튼 오늘 백일의 기적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백일의 기적 지금 초반 출발 괜찮습니다. 자, 2기 때보다도 더 수익이 좋을 수 있고요. 자, 지금 상황은 시장 분위기도 잠깐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자, 그 구간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번 기수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기수가 되겠고요. 자, 백일의 기적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고요. 누구나 다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에야말로 안전하게 좀 단타를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백일의 기적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아무래도 자, 3기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백일의 기적 수익 보시거나 또는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은 늦게 결심을 하셨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일의 기적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하셔야 4기, 5기, 6기 쭉 할 거니까요. 이때라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냥 대기하지 마시고요. 자, 소통방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뿐만 아니라 단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일의 기적 못지않은 수익 내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수익 보시면서 기다리시고요. 그러다가 백일의 기적 순서가 되시면 그때 정식으로 참여해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백일의 기적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잠깐 안내 말씀 보시고요. 자, 소통방 입장도 영상 끝에 신청하시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진짜 단타 천국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뭐하라? 노 저어야죠. 최근 추천해드렸던 코인들이죠. 코바토큰 불과 2일 만에 75% 상승, 게임빌드 42% 상승, 패치펭귄 72% 상승, 무브먼트 69% 상승. 이 코인들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요. 요즘 분위기 너무 좋죠? 자, 그런데 모든 코인들이 다 이렇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이면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 자, 그럼 50만 원으로 코인 투자에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10억, 1억, 1000만 원, 100만 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억, 1억은 어렵겠죠. 자, 그런데 꼭 이런데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1000만 원, 100만 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라 정확합니다. 투자 원금을 50만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원에 10%면 5만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9일차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원은 보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1일차가 되었을 때는 보이시죠? 1000만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원으로 1000만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 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 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안에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큽니다. 자, 100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GP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GP의 특급 정보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일의 기적은 물론 실시간 대응 정보, 소통방 입장 신청, 무료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이나 특별히 준비한 자료라든지 PDF로 된 전자책까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나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한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신청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